반갑습니다. 김영근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상당히 또 2차 전지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수가 또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만에 또 2차 전지의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보유를 하셨던 많은 분들은 오늘의 흐름에 상당히 또 기쁨을 가져가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또 반도체와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주도주 종목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FOMC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FOMC 이후에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우리가 다가오는 FOMC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FOMC가 굉장히 또 이제 이번에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번에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굉장히 또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조금씩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벌써 2분기가 끝나가는 시장이고 3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매파적인 발언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은 이제 또 이 기대감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일단 미국의 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 것은 이제 이 미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소비로 인해서 경제가 받쳐졌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가 약간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는 튼튼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생겨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또 최근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명분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들 또한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이 FOMC에 대해서 과연 시장에서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줄 것인가 약간 또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러한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번 FOMC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힌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게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 우리 시장이 올라온 부분이 결국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끌어올려지면서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꺾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챙겨 놓을 수 있는 선에서는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를 또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선에서는 조정을 해 놓으시면서 다가오는 목요일 이후를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 이전까지는 어떻게 포트를 조정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갈 것인가. 그리고 목요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과연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새롭게 단기 주도주 혹은 장기적으로 또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종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원전 쪽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을 아무래도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업앤다운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5월달 들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상승을 이끌어갔었던 종목군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전선,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상승이 나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눌림목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물량만 밀어 넣어주는 움직임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업앤다운 시간에 또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한전산업이었죠. 한전산업이 이제 어제 상당히 강력한 물량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3,000원 정도 근처 구간에, 그러니까 이제 대본을 쓸 때는 또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본을 쓰고 딱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딱 그때부터 이제 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구간 대비해가지고 한 1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굳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한전산업을 또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뭐 서전기전, 뭐 G2파워, 뭐 일진파워, 이러한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뭐 이 종목들 중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또 잘 골라서 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슈로 현재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한전산업이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크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어제까지의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원전주들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뭐 충분히 예상을 하셨겠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눌리는구나. 그럼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사볼만 할 것 같은데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많이 눌린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종목 잘 고르기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갈 수 있는 종목을 잘 고르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전산업이 왜 대장으로 움직였느냐, 그리고 제가 왜 굳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늘 한전산업을 말씀을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한전산업의 수급에 그 키포인트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한전산업이 어제 오늘 해서 급등이 나오기 이전의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가장 큰 수급이 잘 살아 있었던 원전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구간에 물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갔을 때 윗꼬리를 살짝 그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이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조정이 나올 때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물량이 빠져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국 수급은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수급이 그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한전산업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상당히 또 강력한 수급 흐름이 들어가 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딱 대본을 쓸 때 오히려 이제 음봉으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오늘처럼 눌리는 구간을 기회로 활용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원전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한전산업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방송을 할 때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한전산업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죠.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종목들로 이제 몇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던 게 뭐 보성파워텍, 뭐 그다음에 뭐 세명전기 같은 이제 이러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재룡산업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될 텐데, 제가 2등주로 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전산업과 비교해서 보시면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 나타난다라는 부분 생각을 바로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윗꼬리를 살짝 그리기는 했지만 이러한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2등주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윗꼬리를 그렸을 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요거는 뭘 의미를 하느냐. 윗꼬리를 크게 그리면서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빠져나왔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물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보게 되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전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한전산업보다는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이제 일진파워나 뭐 혹은 이제 G2파워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하시죠. G2파워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일전에 물량이 빠져나오고 나서 어제도 수급이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어제도 전혀 수급이 들어가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G2파워나 혹은 이제 일진파워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힘을 받아주지 못했구나. 다른 뭐 한전산업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이만큼의 힘을 받아주는 데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다른 이제 또 뭐 G2파워나 이런 종목들은 힘을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소외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한전산업을 가장 대장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후발주자로 뭐 재룡산업, 뭐 보성파워텍, 세명전기 이러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목요일 이후에 우리는 또 새롭게 단기로 주도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나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료 쪽도 상당히 또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이 또 전체적으로 순환이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력 인프라 쪽은 제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대원전선 같은 이런 이제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수급이 크게 빠져나오지 않고 있고 살아있구나라는 부분을 일단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선 관련주들도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종목들 순서대로 한번 또 접근을 해봐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탑픽으로 이제 SP열셀과 범한퓨얼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또 바로 급등이 나왔었던 거를 또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보게 되면 AI 반도체 관련된 전력 인프라 쪽으로 엮이고 나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있는데 반해서 최근에 빠져나온 물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별주 종목군들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목요일 이후에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관심 종목을 계속해서 챙겨 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요일 날에 이슈가 어떻게 나오든지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방향성에 따라서 그 어떤 방향성이든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원전 혹은 이제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은 이 정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시장을 주도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제가 또 한 3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월, 3월 정도 했을 때 장비주들을 또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필에너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 요 구간에서 이제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려가지고 굉장히 또 크게 급등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었죠. 뭐 그 다음에 뭐 필에너지, 뭐 그 다음에 뭐 탑머티리얼, 뭐 미래나노텍 이러한 종목들을 다 그때 구간에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굉장히 또 크게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또 구간에 많이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눈에 띄는 수급이 중요하다. 결국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이 워낙에 두터워져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선 구간을 삼켜주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PNT나 혹은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지금 현재 2차 전지 중에는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딱 요 정도 구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PNT가 지금 현재 2차전지 중에는 가장 수급이 훌륭하고 그러면서 실적도 훌륭하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다 라는 부분을 요때 설명드렸었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딱 요 정도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 왔다 갔다 할 때 수급이 이제 워낙에 훌륭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대주전자재료가 또 지금 현재 2차전지 중에는 가장 훌륭하다. 라는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 수급을 계속해서 밀어주니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자로 몇 종목도 말씀을 드린 종목이 있었죠. 일단은 이제 또 업앤다운 시간에 최근에 또 많이 강조를 드린 종목이 바로 테이펙스 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만 원 정도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만 원 정도 구간에 안내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나와서 3만 5천 원 구간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던 것을 또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PNT랑 그 다음에 대주전자 후발주자로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테이펙스가 워낙에 2차전지 장비주 중에는 수급을 좀 잘 받아줬습니다.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필에너지 한번 이제 또 안내를 드렸을 때 급등 나오기 이전의 구간을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이제 같은 구간에서 수급을 좀 밀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충분히 힘을 모아준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PNT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강력한 수급을 밀어주면서 또 주가의 상승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내드렸던 구간 대비해가지고 약 한 15%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살짝 눌리는 흐름에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안내 드렸었던 종목이 또 하나 또 있었죠. 이녹스 첨단 소재 또 이제 요 시간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음극재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급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약간 포커스가 나갔네요. 이거 좀 다시 맞추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냐면 바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요 구간에서 한번 이제 또 설명을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이제 또 이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아가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또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바로 또 다음 날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권은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 나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또 푸근한 이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안내 드렸었고 바로 또 급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자리 잡아주면서 상승을 또 끌어나가고 있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접근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일전에 들어갔었던 수급도 살아있고 지금 현재 또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또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구간까지는 저는 또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도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종목을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이제 또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5월 달에는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니까 이 5월 달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해서 무조건 수급 들어가는 종목을 보셔라 라는 부분을 상당히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업앤다운 시간이나 여러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수급을 기반으로 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종목 장세는 더욱더 수급이 중요해지거든요.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게 힘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이제 의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들을 골라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현재 수급이 또 가장 잘 들어와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가 결국 가장 또 힘이 잘 들어와 있는 종목이 주가가 탄력이 나오는 데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골라 가셔야 된다. 라는 점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더 왜 강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FOMC 결과가 나오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3분기의 방향성을 또 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굵직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이번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이 그래도 전고점까지 트라이를 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느냐, 갈림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도주 종목군들까지 같이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5월 달의 장세처럼 철저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로 흘러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개별주 종목 장세는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잘 겪으셨겠지만 일부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쏠리면서 굉장히 또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장세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개별주 종목 장세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좀 그래도 상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매크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을 준비를 해주시면서 같이 또 이슈에 동반할 수 있는 개별주 종목군들까지 운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러한 준비를 해주시는, 포트를 축소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현금 확보를 해주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다가오는 목요일 이후에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될까, 수급이 과연 어떠한 종목에 잘 들어와 있는가, 결국에는 또 그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종목들을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번 주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목들을 잡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또 골라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은 2차전지가 굉장히 또 주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뭐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또 환농화성 같은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탄력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특히나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릴 부분은 워낙에 이제 또 2차전지가 많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2차전지 지금 현재 또 따라 타볼까라고 또 생각을 하실 분들이 또 많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의 또 매물 구간 부딪혀가지고 살짝 상승이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거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매물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수급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된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의 매물대 부딪히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PNT나 혹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많이 탄력이 나온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저는 조금 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이제 목요일 날 지나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또 새롭게 순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장세에 또 연출이 되고 또 새롭게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할 거니까 목요일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새롭게 또 단기 주도를 해줄 수 있는 종목군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이제 키포인트는 결국에는 수급이 될 것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목요일까지, 오늘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장도 이제 오전은 지나갔으니까 거의 대부분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FOMC까지는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틀 기간 동안에는 너무 또 이제 따라탄다? 혹은 뭐 불타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최대한 포트 축소, 그리고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 아무래도 이제 또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이랑 모레는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목요일 이후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점 자체를 무언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기보다는 목요일 날 지나고 나서는 또 결국에는 새로운 종목이 바통을 받아줄 거거든요. 그 어떠한 종목이 바통을 받아주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 매매 전략을 한번 꾸려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단기 주도주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떠한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요거를 한번 또 준비해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성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이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